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입니다. 자, 오늘은요 잘된 기획서를 만드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기획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쓴 기획서를 평가받는 일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기획서를 평가하는 일도 많죠. 그러니까 접하는 기획서의 양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기획서는 와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다고 칭찬을 받는 반면, 또 어떤 기획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내용이 그닥 와닿지 않네요, 평범하네요, 이런 식으로 악평을 듣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칭찬받는 기획서의 내용이 특별히 월등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비슷비슷해요, 기획서들이 내용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큰 차이가 날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건 3가지고요. 오늘은 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리 내어 읽었느냐예요.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기획서들은요, 눈으로 읽었을 때 만족이 되면요, 거기서 끝이 나요. 눈으로 읽어서 만족스럽고 오탈자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네 하면서 파일명 이 뒷부분에 파이널이라고 붙어서 제출이 되어버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 기획서는요 여기에서 딱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음독이고요. 음독을 했을 때 매끄럽다, 음독을 했을 때 막히거나 걸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끝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하거나 그 자료를 가지고 뭐 발표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이 있기 이전에 음성이 있었어요, 그쵸? 귀로 들었을 때 매끄러워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써진 글은 듣기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서를 쓰실 때 눈으로 만족이 되셨다면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그게 음독이에요. 아마 고칠 부분 여럿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서 가시면 잘된 기획서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전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전 요즘에도 많이 찾아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인의 언어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어휘력, 우리의 언어력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그쵸? 우리 자신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전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저는 광고 전공이죠. 광고회사만 10년을 다녔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광고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17년째 광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평소의 언어에는요, 늘 광고회사에서 쓰는 그 특유의 외래어들, 그리고 은어, 뭐 표현들, 이런 것들이 따라다녀요. 건설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건설업계의 언어를 가지고 계실 거고, 뭐 패션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패션 쪽의 언어를 가지고 계시겠죠. 자, 문제는요, 그게 같은 업종 사람과의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의 사람과 일을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예전에 쓰셨던 기획서들을 한번 뒤져보세요. 적어도 10수가지의 부적절한 단어나 표현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입니다. 기획서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업력이 되면 될수록 나 한국어 다 알아, 이런 자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착각이죠. 일반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없고 또 의미가 다 통하니까 내 언어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력이 쌓일수록 사전을 더 들춰보지 않습니다. 자, 기획서를 쓴다는 건요, 그 주제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 이게 필수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이에요. 저도 구글 크롬의 즐겨찾기 맨 앞쪽에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네이버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획서의 주제와 꼭 맞는 단어나 표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도 사전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초고를 완성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에게 기획서를 쓸 수 있는 열흘간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한 사람은 초고를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써버리고 남은 9일 동안 그걸 고쳐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문장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9일 동안 글을 쓰고 남은 하루를 고치는데 소비합니다. 물론 개인의 필력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력이 동등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서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바라본 이 주변인들의 경험까지 묶어서 판단을 해보면 높은 확률로 전자에서 좋은 기획서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요,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논리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고를 살펴보면 이상해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이유가 그거죠. 자, 우리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 있죠.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책들을 보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흐름적으로도 우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초고가 아니잖아요. 작가 본인은 물론이고 편집자가 붙어서 몇 개월에 거쳐서 함께 글을 수정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가 10일 내내 글을 쓴다고 해도 논리비약과 허점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글이요.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초고를 빠르게 써야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초고를 하루 만에 쓰고 나머지 9일을 고쳐나가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완성도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여러분의 기획서를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단단해지는 거죠. 빈틈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로 평가받을 수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는 음독하자,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자. 또 하나는 사전을 펼치자. 마지막으로는 초고를 최대한 빨리 쓰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3가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기획서는요, 재밌네요, 잘 썼네요, 흥미롭네요,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정신적 상류층을 위한 모든 이야기, 페이퍼로즈였습니다.